테슬라 시그널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유럽과 새 도시로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곳마다 이미 경쟁자가 자리를 잡고 있죠. 선점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경쟁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세 갈래로 따라갑니다. 먼저 자율주행의 유럽 확대 움직임, 다음으로 스페이스X를 둘러싼 기업 가치 기대, 그리고 판매는 반등했는데 주가는 왜 밀렸는지, 마지막엔 주제라는 복병을 반대 시각으로 짚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을 유럽 등 새 지역으로 넓히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같은 흐름에서 미국에선 마이애미에 제한된 로보택시 운행 구역을 새로 그렸다는 보도도 나왔죠. 다만 눈에 띄는 건 마이애미가 이미 웨이모가 자리를 잡은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웨이모는 이 분야에서 앞서 무인 운행을 상용화해온 대표 주자죠. 넓히는 것 자체는 분명하지만 들어가는 곳마다 선점 사업자가 버티고 있다는 게 이번 상황의 핵심 배경입니다. 승인과 확대는 아직 진행형이라 시점과 범위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입니다. 이번 포인트는 선점이냐 경쟁이냐입니다. 로보택시의 가치는 얼마 전까지 테슬라가 먼저 깐다는 선점 기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그림이 달라졌다는 신호가 이어졌죠. 보도에 따르면 경쟁사들이 유럽에서 상업 운행을 시작하고 주간 양산 목표를 내세우는 등 속도를 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뒤늦게 웨이모의 텃밭에 들어가는 그림이 겹치면서 시장의 질문이 누가 먼저냐에서 이미 자리 잡은 시장에서 차별화가 되나로 옮겨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확장 자체가 멈춘 건 아니어서 경쟁이 심해졌다고 곧바로 열세로 단정하긴 이릅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넓힌 지역 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뭘 증명하느냐. 지도에 도시를 몇 개 더 찍었는지 보다 경쟁자가 이미 있는 곳에서 감독 없는 무인 운행을 얼마나 실제로 굴리는지가 판가름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의 신호는 자율주행 이야기가 독점적 선점에서 경쟁 레이스로 다시 간매겨지기 시작했다는 관측으로 읽힙니다. 판정 기준은 분명합니다. 경쟁 시장에서의 무인 배치 대수와 확장 속도가 확인돼야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 갈립니다. 이 경쟁이라는 렌즈는 우주 쪽으로도 이어집니다. 머스크 생태계의 또 다른 축, 스페이스X입니다. 최근 시장에선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두고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월가 시각은 장기적으로 스페이스X가 대형 기술 주급 가치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연말 가치를 예측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배경을 한 줄 깔면 스페이스X는 위성 인터넷과 발사 사업을 함께 가진 회사이고 그 성장 기대가 이번 기대의 뿌리입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과 예측이고 스페이스X는 상장사가 아니라 확정된 시장 가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대와 실제 사이의 거리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이 기대가 테슬라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입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같은 창업자의 서로 다른 회사지만 시장은 종종 머스크라는 이름 아래 한 묶음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스페이스X 가치 기대가 커질수록 머스크가 이끄는 기술 전반에 대한 기대가 테슬라 주가 심리에도 해석상 영향을 준다는 관측이죠. 반대로 보면 검증되지 않은 기대가 부풀 때 실망의 여지도 함께 커집니다. 사설 기업의 가치 예측을 테슬라의 실제 실적과 곧바로 등치시키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같이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스페이스X 이야기는 기대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좋은 이야기가 주가 심리를 밀어올릴 수 있지만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예측일 때는 되돌림의 위험도 같이 옵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스페이스X 가치 기대는 머스크 생태계 전반의 낙관을 보여주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증명 전 기대가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온도계이기도 합니다. 지켜볼 지점은 분명합니다. 실제 상장이나 공식 자금 조달 같은 확정 이벤트가 나오는 시점, 그때 기대가 사실로 확인되는지가 갈립니다. 그 기대가 실제 주가엔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주가를 움직인 그림부터 차분히 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판매 지표에서 반등 신호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선 전기차 등록 비중이 크게 오른 가운데 테슬라 판매가 반등했고 일본에서도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판매가 나왔다는 집계가 전해졌죠. 상식적으로는 좋은 판매가 주가를 받쳐야 하는데 시세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질문입니다. 왜 좋은 숫자가 주가로 곧장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관건은 원인을 하나로 짚지 않는 겁니다. 주가는 판매 한 가지가 아니라 인도량 기대, 경쟁 심화, 주가 수준 부담,
시장 심리가 함께 얽혀 움직인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특히 오늘 신호를 관통하는 건 경쟁 재평가였죠. 판매가 좋아도 로보택시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자가 빠르게 따라붙는 그림이 함께 읽히면 성장을 독점한다는 프리미엄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판매가 이미 기대에 반영돼 있었다는 시각과 경쟁 심화가 눈높이를 낮췄다는 시각이 함께 나옵니다.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여러 힘이 같은 방향으로 겹쳤다고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주가 신호는 차 대수와 경쟁 우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판매라는 표면 숫자는 좋았지만 시장은 그 아래에서 이 성장을 테슬라가 독점하느냐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죠. 누가 무엇을 걸었는지 보면 분명합니다. 경쟁사는 양산과 지역 확장을 걸고 시장의 파이를 넓히려 하고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에너지 실행을 걸고 프리미엄을 지키려 합니다. 판정 기준은 다가오는 실적과 무인 배치 숫자가 될 겁니다. 그 숫자가 독점을 증명하는지 아니면 경쟁을 확인하는지에서 방향이 갈립니다. 반면 규제라는 복병도 봐야 균형이 맞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초부터 신에너지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종료하고 에너지 절약차에 대한 혜택도 절반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배경을 한 줄 깔면 보조금은 그동안 전기차를 더 싸게 만들어 수요를 떠받쳐온 축이었습니다. 이게 줄면 차값 부담이 커져 테슬라뿐 아니라 경쟁사 모두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죠. 그래서 남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경쟁이 심해지는 동시에 보조금이라는 바닥까지 얇아지면 성장은 누구의 몫으로 남을까? 규제는 특정 편을 들지 않지만 체력이 약한 쪽부터 흔든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신호도 빠르게 짚겠습니다. 모델 Y와 재무, 주가 같은 소식이 새로 포착됐습니다. 아직 보도 관측 단계라 공식 발표가 확인되면 다음 회차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호는 하나로 모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전기차를 넓히는 건 분명하지만 들어가는 시장마다 경쟁자가 이미 있고 좋은 판매조차 주가로 곧장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테슬라를 먼저 깐 회사가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회사로 다시 감매기기 시작했다는 관측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둘입니다. 경쟁 시장에서의 무인 배치 대수, 그리고 보조금 축소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제보받습니다. 모든 내용은 진위 확인이 더 필요하니 참고 용도로만 봐주세요. 테슬라 시그널이었습니다.